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 시간대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8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확정치 기록인 81.9를 웃돌고 시장 전망치인 8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예비치인 81.2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영국 국가통계청 ONS는 영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기업 투자는 전분기 대비 5% 증가했고 경상수지는 185억 파운드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정상들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표결을 통해 융커 전 총리를 차기 집행위원장에 지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 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오는 30일까지 채권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기술적 디폴트가 되고 이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2001년에 이어 13년 만에 최종 디폴트로 자본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섰으나 그 폭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3% 상승한 16,851.84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도 0.43% 상승한 4,397.93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19% 오른 1,960.9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등에 힘입어서 강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 0.1% 상승한 9,815.17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34% 상승한 6,757.7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지수만 0.05% 하락한 4,436.98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도 하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연구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 여러분, 대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관망 장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다시 198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8일 2000선을 하회한 이후 1970선에서 1990선을 오가는 지루한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대표님 전략대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저는 보수적인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주의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21일평을 한번, 노란색이 21일평을 위쪽으로 한번 가겠지만 주가 자체가 크게 힘쓰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거의, 여러분보다는 뭔가 보일 겁니다. 깃발령이거든요. 한번 곧 사고가 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한 목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정도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낮에 여러분 무료 선물 교육이 있었죠. 저희 주원투자에서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돌아간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또 있습니다. 계속 제가 우리 개인들이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교육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11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주원투자 영등포구 정역 5번 출구 직진해서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100m 오면 한성의원 302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저녁에 9시부터 서울경제와 더불어서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물 교육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너무 많은 분이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10시부터 9시부터 11시 반까지 인터넷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의 보답으로 오늘 서울경제와 아프리카TV에서 공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공방 5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수익을 남겼는데 오늘 또 수익을 남겨줄 테니까 여러분 아프리카TV나 서울경제로 접속하시면 전부 공방 오늘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평이 수렴해 있습니다. 이 평의 수렴이라는 것은 상이든지 하방이든지 한 방은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조금 노쇠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60일 1평의 하락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60일 1평의 하락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60일 1평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일 1평의 지금 매물대에서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크게 좋은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 하락한다. 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 60일 1평과 20일 1평의 데드크로스 이거는 단기 반등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을 거의 반 코피 터지는 그런 장세를 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코스피는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점점 한번 결단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조 지표를 보니까 윌리엄스 R이 굉장히 잘 맞아요. 윌리엄스 R이 침체 국면에서 옵니다. 침체 국면에서 오지만 상승의 여력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의 국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관점, 속된 말로 복지부동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복지부동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단계가 한 다운됐습니다. 제가 이 위쪽에서는 복지부동이 아래쪽에서는 현금화 복지부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복지부동 자체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큰 배팅은 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음봉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6월 달이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우리 개인들의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들이 콜 건 상태에서 선물 만기 이때 한마디로 우리 개인들이 코피 터진 그런 상태가 보이면서 연속적으로 하락해가지고 멸치 덜듯이 탈탈 틀리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궁극적으로 장 자체가 보시면 3분의 1 상승폭의 38%에 지지받고 하락의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신고가를 갱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여러분 301평에서 저항. 제가 이제 21평에서 이제 한번 하락했는데 여러분 안 하셨을 겁니다. 왜 팔기회를 안 줬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코스닥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10짜리까지는 간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심할 때에는 여러분 더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510까지는 분명히 가고요. 심하면 50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코스닥은 여러분 앞으로 쳐다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제는 뭐 구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구름 아래로 떨어져가 이제 전형적인 약세 장세 국면이죠. 약세적인 국면에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국면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피가 문제죠. 코스피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에 이제 역배열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는 것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피를 말르는 그런 장세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코스피가 급락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급락 나오다 반등할 것입니다.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구름이 붉은 구름 형성이 가장 부분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투매에 동차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횡보 국면이에요. 횡보 국면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순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그 순환매에서 내 종목이 본전되면 뭐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인 사식이 되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한번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뭐 주가가 낙폭 과대 때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 횡보 국면에서 강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 바로 뒤에 있던 최명상 소장이 그런 스타일인데요. 횡보 국면에서 담화를 보고 하기 때문에 횡보 국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력이 있었는데 참 그립다 이렇게 보고 아마 곧 여러분을 찾아뵙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명상 소장이 대안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 칭찬 굉장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최명상 소장이 이때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역전이다. 역전이라는 것은 주가 자체가 횡보 국면이라도 물릴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행 스펜2 자리거든요. 선행 스펜2의 횡보 국면에 구름이 두껍다. 이거는 뭐냐면 주가 상승하더라도 상승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건 안 된다. 그리고 호전이다. 호전이 될 때까지입니다. 좀 역전인데요. 역전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화의 강세는 두고두고 하근입니다. 뭐 최근 언론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원화가 1,010원. 이거는 중소기업이 거의 코너로 몰려가는 아우성 치는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1,010원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앉아서 돈이 휙 날아가는 게 1,01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언론들이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사실 일방적인 위기 의식을 갖게 되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눈치 보는 장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이긴 1,100원 이거는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두고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주식을 호전적으로 보는 사람 그런 걸 비둘기파라고 하니까 비둘기파들이 환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환율이 워낙 직격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와 환율이 워낙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안 하는데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장세에 가장 만약에 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용이 4조 8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용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깡통 차고 귀향하는 분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코스닥의 신용이 다 떨려야 갑니다. 저는 한 신용 앞으로 한 2조 정도 2천억 4조 8천억이니까 4조 한 5천원까지 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답은 나왔죠? 외국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입니다. 상방 쪽으로 선물은 걸어놨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러분 일단 누구 편을 들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삼성전자의 힘 못 쓰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의 힘쓰는 네이버 여러분 뭐 대치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하고 너무 먼 당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주식이 계속 여러분의 상하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안 되면 여러분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 매매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네모 칸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정해놨습니다. 요 안에서 놓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에서 이제 제가 목요일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어느 쪽이 이탈하느냐. 1.5 블럭입니다. 261.50, 258.50. 요 블럭에서 어느 쪽의 블럭이 까지느냐, 깨지느냐 하는데 그쪽에서 공격적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고요. 지금 그 가기 차트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기 차트가 1차 지지가 굉장히 낮아요. 1차 지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259.30이고 2차 지지가 256인데요. 이 블럭이 특히 259가 무너지게 되면 256까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 공격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공격하면 그 공격 자리에 외행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자리에서 한 1.5만 더 매물대가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개인들의 평가 금액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개인들이 워낙 데미지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6월 만기입니다. 6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제 그때 항시 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요. 1967에서 2016 50포인트 움직이는 그런 덧지 모양이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번 주가 횡보 국면으로서 우리 개인들을 거의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쉬시고 내일 여러분 7월에 피봇이 나오면 액션을 취하는 게 좀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완전히 2000포인트가 저항으로 돌변했죠.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한 10포인트 뜨면 2000포인트 안착하는데 왜 이래 안 뜨놓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굉장한 저항대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여러분 2000포인트가 이제 호락호락 앉았습니다. 뭐 2000포인트 떠봐야 2015포인트에서 저항.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10한 7, 8포인트 먹으려고 주식을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피봇이 뭐 크게 1피봇은 요즘 안 맞아요. 1볼륨저 밴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볼륨저 밴드를 볼 것 같으면 1볼륨저 밴드의 형태 모양이 지금 21일평 두드러 맞고 내려오는 볼륨저 밴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21일평이 상승하더라도 상승 트렌드가 21일평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공룡목이 굉장히 길쭉하게 있습니다. 공룡목이 길쭉하게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 상승이나 하락이 큰 수익이 나는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볼륨저 밴드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75에서 2013포인트, 지금 포인트가 거의 한 40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37억 지금 돈 잃고 있는데 정리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37억 돈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풋옵션 매수나 콜옵션 매수에 난 자리가요. 너무 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락할 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너무 선물 특히 옵션을 투기식으로 하는 거는 형편없다. 저는 그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하루 쉬어가는 것도 쉬고 내일 피봇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주식의 이제 그 위험성 지표입니다. 위험성 지표가 아직까지 굉장히 높아요.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주가의 수익이 아직까지 안 납니다. 안 나는 그런 자리니까 여러분 주가 수익이 안 난다. 뭐 누구 말을 듣지 말고 특히 요즘에 보면 광고 보면 미친 엑스들이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뭐 갈 놈은 간다. 니 혼자 가라 한강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교육 좋아지죠? 창교육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교육은 학생을 위하고 누구나 하는 그런 교육이 창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는 그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30명의 학생을 두고 조퇴해가지고 길거리 가는 게 참교육인지 30명의 학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8일 있으면 정교조 단식이 한 달째 됩니다. 곧 이제 사망 날짜가 돼가는데 사망 안 했다고 통보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정교조 대표자들 단식을 화이팅을 보냅니다. 화이팅을 보내면서 며칠 동안 바닥 넘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6월 7일부터 단식했거든요. 정교조. 하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참교육을 위해서 화끈하게 하십시오. 화끈하게. 단식을 화끈하게가 부디 정교조 대표들 바닥 넘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가 학생들이 더욱더 좋은 상태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 24일째 단식 중입니다. 정교조. 부디 원래 이때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 안 했어요. 이럴 때는 보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교조 여러분 부디 참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정교조 대표들의 단식에 전주 성원을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선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코너 이름이 조금 바뀌죠.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빅토리 시간입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주시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3D 프린터 관련주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군들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선에 대한 저항,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5일선 지지, 그리고 21선 돌파, 그리고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 지수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부분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의 저항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 우하향을 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깔리는 모습,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저항들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주요 이평선들이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절한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현재 코스피 종목 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포트 교체 기회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현재 상황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뭡니까? 우리 개인들이 상당히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수익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동반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재 같이 어영부영한 시점에서의 장기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고, 그것들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도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파워로 뻗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재료성으로 좀 인식할 수 있겠죠. 스맥을 대장으로 해서 TPC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3D 프린터를 보급형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사실 금요일에 저희는 이제 공략에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TPC를 매수해서 현재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차트에서 신호가 나오고 후에
재료가 나오는 전형적인 재료성 종목이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되겠는데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은 7월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3D 프린팅 컨퍼런스라든지 8월과 9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재료성으로 전시회나 정부 정책적인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그림에서의 급등은 시작에 좀 불과하다. 해서 중수급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맥을 기준해서 TPC나 하이비전 시스템 플러스권에 들어가지 마시고 마이너스권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눌림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큰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사이클을 알고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그릇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자 다음은 이제 EGL 페어인데 이 EGL 페어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아직은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크게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쌍그림 매수가 좀 나아졌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전 수급 창구에서 쌍그림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구간에서의 저항들을 한 단계 기간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12,300원을 기준해서 61선 돌파는 이번 주에 반드시 나와줘야 추가 급등, 그러니까 목표가 이상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종목의 해지성 종목에서 시장 급락에도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 시장에서의 돋보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 구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서서히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마치 사자가 가두를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듯이 맥점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EGL 페어는 신규 매수 예정자분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빙그레이인데 이 빙그레이가 최근에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하락에도 1.5%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기타 지수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는데 제가 이 종목 이제 단기 매수자들은 87,000원을 기준해서 1차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9만원 언저리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아직까지는 87,000원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고가가 86,600원 정도 되니까 저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금요일에는 EGL 페어처럼 외국인 기관 동시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단 우리 상한가 팩토리의 파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OCI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확하게 매도를 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와줬습니까? 우리가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난 모습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해서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87,000원권을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관심권에 둬야 한다라고 했었던 섹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IT 부품 섹터죠. IT 부품 섹터. 저희는 일단은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엄청난 개인들의 피반을 몰고 간 주역이 IT 부품주들인데 제가 이 IT 부품주들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돼서
사실 뭐 무료 방송도 열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IT 부품 섹터들은 급락이 나와봤자 바닥권이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제가 한 100분 정도 시청자분들 무방 때 약속드린 것이 이 IT 부품주들은 제가 확실히 전략을 짜드린다라고 약속을 좀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IT 부품주들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전략을 잘 짜서 제가 현재 업황과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현재 포트를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세해서 최대한 이겨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는요, 3D 프린터 관련주들 모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지금도 계속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